네, 안녕하세요. 클래시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제품 하나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알리에서 카카오랑 네이버 페이사 그리고 신용카드사 할인이 있어서 구매를 한 전자시계입니다. 조금 큰 전자시계인데요.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엄청 작네요. 노스게이트 엣지. 네, 브레이크 올 바운더리스. 그냥 뭐 카시오나 이런 거에 박스 같은 사이즈입니다. 네. 다이얼이 상당히 크죠. 네.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할인까지 받으니까 한 8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손목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가 30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저가형 제품인데 기능이 상당히 많길래 호기심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품과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뭐 의미 없는 워런티 카드도 있고요. 1년 인터내셔널 워런티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품 페이지에는 100m 방수, 스쿠버 다이브 모드, 그리고 엔델 타임. 엔델 타임은 노 디컴플레이션 리미트입니다. 무감압 한계. 네. 순토 같은 다이브 컴퓨터에서는 ASC 타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 그리고 나이트록스, 프리다이브, 컴퍼스, 알티메터, 고도계죠. 그리고 바로메터, 기압계, 서모메터, 온도계, 월드타임, 세계시간, 타임앤데이트, 스탑워치, 카운트다운, 알람, 백라이트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사용하던 스코프로의 구형 다이브 컴퓨터는 택다이빙도 가능한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방수 능력도 더 높습니다. 두 개 비교하면. 저는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사이즈로 처음에 구매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한 200만원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중고를 구매를 했지만요.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 다이브 컴퓨터는 45mm 정도 됩니다. 45mm. 그렇죠. 네, 노스게이트가 47.7, 한 48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 더 크겠죠? 네,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옆에 이런 센서 부위가 있고요. 버튼이 라이트 버튼, 그리고 스타트 메뉴 버튼. 특이하게 이게 조그 버튼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버튼이고요. 푸시도 됩니다. 그리고 백 버튼, 그리고 뷰 버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트랩은 아주 야들야들한 러버 스트랩입니다. 상당히 저가형에 많이 쓰이는 러버 스트랩이고, 그리고 이렇게 퀵 릴리즈 방식으로 되어 있죠. 24mm일 겁니다. 이건 제가 네, 24mm 스트랩을 쓰고 있고요. 다이브 스트랩답게 홀이 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0m 워터프루프나 이런 스펙들이 잘 안 꼽히네. 나중에 하더라고. 적혀져 있죠. 네, 뭐 뜯어버리죠. 아쿠아 엣지라는 모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능 외에도 설명서랑 제품을 직접 이제 조작을 해보면 다이브 로그나 조그 버튼이 좀 빡빡하죠. 위로 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이브 로그나 그리고 페도미터
만보기 기능 같이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타트, 그리고 스타트 메뉴 이 버튼을 롱 클릭하게 되면 이건 지금 이 상태죠? 네, 이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타임으로 갔다가 할게요. 스타트 메뉴 버튼을 롱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팅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제너럴 세팅에서는 버튼 소리나 뭐 백라이트 그리고 밝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삑 소리 났죠?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트 타임에서는 현재 시간, 알람, 뭐 카운트다운 같은 시간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RT 바로 고도계 기압계에서는 현재 고도나 기압 해수면 등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레벨, 날씨 뭐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브에서는 최대 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쿠버 모드에서는 세이프티 팩터의 약자인데, 세이프 팩터를 하면은 다이빙을 뭐 보수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할지 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록스 메뉴가 있죠. 나이트록스 메뉴에서는 산소 배합을 21에서 뭐 55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도미터에서는 몸무게와 보폭 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만보계를 정확히 쓸 수 있겠죠. 그 유닛에서는 이렇게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기되는 단위를. 로그에서는 로그북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티슈에서는 티슈 메뉴로 보면은 가막과 관련된 세팅을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매뉴얼에 보니까 네, 티슈 기능입니다. 티슈 기능은 감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능 자체가 매뉴얼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빙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택다이빙에 사용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잘 고지해 뒀네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노스 엣지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아까 사이즈를 재봤듯이 노스 엣지의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기능은 요즘에 나오는 다이브 컴퓨터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순토의 저가형 모델과 비교해도 뭐 나침반 같은 나침반 기능이 있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티튜드는 아니고 여기도 들어가 볼까요? 에어 프레셔, 기압입니다. 기압의 변화 등이 있죠. 컴파스 나침반 기능. 네, 나침반 기능 같은 것들은 저가형 순토의 저가형 모델과 비교해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월에 제가 3년 만에 보홀로 다이빙을 갈 예정이라 그때 한번 이 기존 것과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센서들, 뭐 수심이나 수압 등을 센싱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드웰러에 들어가 있는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입니다. 여기에는 없죠. 어쨌든 택다이빙으로는 불가능한 다이브워치. 그때 한번 5월에 보홀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